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조의 UV vs 분광 온도계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UV vs 스펙이란 울트라 바이올렛 비저블 스펙터 포토미터의 약자로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물질을 정성적 확인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기기의 구성은 크게 4가지로 광원부, 파장 선택부, 시료부, 검출부가 있겠습니다. 빛은 7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의 파장의 빛을 램프에서 파장 선택부까지 조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파장 선택부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리메터, 프리즘, 셀렉터. 콜리메터는 광원부에서의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프리즘은 해당 빛을 파장별 색깔로 나눠주는 역할을 해 최종적으로 셀렉터 부분에서 나눠진 파장에서 하나의 파장만을 시로브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파장 선택부란 20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중에서 원하는 특정 파장만을 선택하여 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시료부는 통과하여 나온 빛과 시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검출부를 통해 통과한 빛의 양을 측정해 투과율을 통해 흑광도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흡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램버트 비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빛이 시료를 통과하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됩니다. 이때 투과율은 투과광을 입사광으로 나눈 값이고 이런 투과율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값이 바로 흡광도입니다. 흡광도는 마이너스 로그 투과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빛이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램버트 비하 법칙은 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흡광도는 농도와 셀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몰 흡광 계수는 특정 파장에서 물질이 얼마나 강하게 빛을 흡수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특정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면 농도와 흡광도가 직선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위 식을 활용해 미지 시료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먼저 여러 농도의 표준 용액을 준비하고 각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흡광도와 농도가 비례하는 직선, 즉 검량선이 얻어집니다. 이 과정이 바로 램버트 비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앞서 만든 검량선을 이용해 미지 시료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램버트 비하 법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나 용액의 굴절률이 변하고 또 자기 흡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흡광도와 농도의 직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고농도 영역에서는 흡광도와 농도가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기의 광원이 불안정하거나 셀의 기포나 오염이 생기면 빛이 산란되면서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진한 농도보다는 희석된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램버트 비하 법칙을 이용해 흡광도와 농도의 직선적 관계를 바탕으로 미지 시료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간 분석법 중 흡수 분간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UV, VIS 분간 강도계를 사용하여 미지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해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가망 간이지산 칼륨의 최대 흡수 파장을 구하는 것으로 흡수량이 가장 큰 파장에서 측정해야 낮은 농도로 희석해도 검출이 용이하고 측정 오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 재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사용했고 여기서 큐벳은 빛이 통과하는 방향에 맞춰 넣어야 정확한 흡광도 측정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큐벳은 가시광선만, 성형셀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파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실험은 MV는 M', V' 공식을 이용해 10ppm과 50ppm 표준 용액을 만든 뒤 0ppm으로 베이스라인을 맞추고 최대 흡수 파장을 구하면 됩니다. 위 실험의 측정값으로 몰입감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앞에서 구한 최대 흡수 파장을 이용해 지급된 미지시루의 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구한 50ppm의 흑강도가 약 0.8 정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표준 용액과 미지시루를 0에서 50ppm 범위로 조제하였습니다. 최대 흡수 파장인 525나노미터에서 측정해 나온 흑강도로 검란선을 그려 미지시루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우유 속 단백질의 농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험 재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사용했고 MV는 M', V' 공식을 이용해 BSA 2mg/ml를 물에 희석해 만든 표준 용액과 50배 희석한 미지시루를 큐벳에 각각 20마이크로리터씩, 브래드포드 시약도 980마이크로미터씩 넣어 조제하였습니다. 브래드포드 시약과 반응한 단백질의 최대 흡수 파장인 595나노미터에서 측정해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 검란선과 우유의 단백질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의 결과 및 해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 저해주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흑광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했으며 가장 큰 흑광도로 보인 525가 과망가니즈산 칼륨의 최대 흡수 파장임을 알아내었습니다. 또한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을 이용해 화면의 식처럼 계산을 하여 과망가니즈산 칼륨의 몰입감 계수가 2.48 곱하기 11L/mol/cm임을 알아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지시루 A와 B를 알아내기 위해 표준 용액의 검량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엑셀의 수식을 이용하여 미지시루 A와 희석한 B의 농도를 계산하였으며 희석한 미지시루 B의 경우 10배로 희석하였으므로 10을 곱하여 결과적으로 미지시루 A의 농도는 18.04ppm, 미지시루 B의 농도는 78.54ppm임을 알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의 단백질 농도 분석 실험은 다음과 같이 결과값을 검량선에 넣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희석한 우유의 단백질 농도가 약 0.839이며 50을 곱하면 우유의 단백질이 41.96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은 토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토이입니다. 실험 용액을 제조하고 최대 흡수 파장을 측정한 결과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과 흑광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흡수 파장이 아닌 다른 파장에서 측정하면 흑광도 값이 불안정해 오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 흡수 파장에서 측정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식 계산을 통해 미지 용액의 농도를 흑광도로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 토이입니다. 미지시루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흑광도와 농도는 1차 함수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빛이 시루 안으로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아 정확한 값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희석 과정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표준 용액을 더 세밀하게 준비할수록 정확한 농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토이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은 소량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희석 및 표준 곡선 작성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단백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브래드포드 시약 반응이 뚜렷하게 색 변화를 보이며 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단백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